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은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읍 고창 지역의 경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막판까지 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선거가 끝난 현재 지역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전북 도내 과속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갈수록 비상입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데 온 힘을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독 작업이 한창인 김제의 한 문구점. 추가 계약 연기에 온라인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이렇게 손님이 지금 아주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문 열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우리가 극복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김제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전년보다 매출액이 줄었으면 시 지원금 50만 원을 받지만 사실 턱도 없습니다. 김제시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일부와 시설 개선 비용, 경영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5월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준배 시장은 언론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데 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소비 촉진과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3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8,237세대에게 4인 가족 기능 수급 자격에 따라 108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김제 사랑 상품권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정부 움직임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선거 기간에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각을 세웠던 후보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떨까요? 토론회 때마다 격돌했던 정읍 고창의 윤준병 당선인과 유성엽 의원은 화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선거 전 토론회에서 윤준병 후보 부인의 갑질 논란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던 두 후보. 후보자 부인께서 60대 이상 되시는 여성분들에게 반말을 하고 또 책상을 탕탕 쳐서 음료수 캔이 넘어지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 윤준병 후보 있었습니까? 당사자가 아닌데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또 당사자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예스 노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후보가 윤준병 후보의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전라북도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수상 두 건 모두 허위 기재라는 겁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이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을 허위 사실로 판정한 뒤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두 후보의 갈등 양상은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화해 손길을 내민 건 유성엽 후보였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서로. 먼저 드렸습니까? 거기서 먼저 왔고 저도 답신했고 그랬습니다. 윤 당선인도 경쟁은 끝났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뭐 그동안에 해오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또 농업 공익같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수당 좀 늘려보자. 뭐 좋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저는 그 방향은 같다고 봐요. 유성엽 후보는 SNS를 통해
남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무리를 잘 해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도울 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지만 과속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한 과속운전 건수는 7,1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단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면서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정합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월에서 3월분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합니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액은 5,500만 원, 시군 감경액은 13억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첫 시험대로 탄소법과 공공의대법이 꼽히고 있습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주당이 탄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임시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또다시 2월 임시회 통과를 재차 확약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탄소법 통과 여부는 5월 임시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5월에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탄소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다시 탄소법을 상정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됩니다.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상정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공공의대법 역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이었습니다. 전북도 의회를 비롯한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지난 14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중유의 위기 속에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과 함께 제20대 국회 마무리 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동네마다 선거용 현수막이 수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철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몫이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어 실질적인 현수막 수거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법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규정되지만 정확한 기간이 나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낙선자의 과태료를 물리기는 정서적으로 더욱더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각 지자체는 선거가 끝난 이후 현수막 철거반을 별도로 투입하기도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청의 경우 현수막 철거반을 3개조로 꾸려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일일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 개조가 수거한 현수막의 양도 200여 개가 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정력을 투입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1,295억 원 늘어난 3조 6,646억 원 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긴급 돌봄 운영과 마스크 구매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 누리과정 지원금 등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4월 27일 열리는 37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북도 병무청은 20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병역 판정 검사를 진행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접수해야 하며 14일 이내 귀국한 사람과 집단 발생시설 방문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무청은 검사당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오한,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선별해 귀가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하루 평균 검사 인원보다 적은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원래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월락동에 들어설 계획인 실내 수영장 공사가 올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내년 10월 개장이 목표인 실내 수영장은 길이 25m 레인 6개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실내 수영장이 한 곳 더 늘면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남원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수건하는 실내 수영장을 건립하여서 건강 증진과 함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문학관협회의 지역문학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아리랑 문학관이 문학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제시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는 조정래 작가의 소설 아리랑의 배경지인 광활면을 답사하는 프로그램 소설 개뜰을 만나다를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제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김제 아리랑 문학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농기계 수리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합니다. 비대면 수리란 농업인이 정해진 장소에 고장난 농기계를 가져다 놓으면 군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방식입니다. 교체에 필요한 부품은 2만 원 이하의 경우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순회 수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면서 코로나 예방에도 동참하고 농번기를 맞은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부안군 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부안군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16일 회원들이 기탁한 돈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우선 전달될 예정입니다. 백문옥 회장은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고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영어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놀이터는 학생들이 뛰어놀며 영어 교육을 받고 영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상 학교는 전주 자연초와 정읍 동신초, 태인초, 임실 오수초 등 8곳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영어 놀이터 조성을 위해 학교당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2도, 남원, 순창 4도, 고창은 5도, 정읍 6도, 김제 7도, 부안은 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임실 12도, 김제, 순창, 정읍과 고창은 13도, 남원 14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하기에 좋은 날이고요. 세차 효과도 깁니다. 자외선은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평년보다 조금 낮다가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